안녕하세요. 외도의복TV입니다. 오늘은 불륜이 생각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서 7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왜 이렇게 불륜이 많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봤을 거예요.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주변에도 꼭 한두 명은 있고 불륜이 너무 흔해진 거 아닌가요? 왜 이토록 많은 사람이 그 경계를 넘는 걸까요? 근데 사실 정말 그래요. 예전에는 드물고 특별한 사건처럼 여겨졌던 불륜이 이제는 주변 누구라도 한 번쯤 겪었거나 혹은 바로 옆에까지 와 있는 일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사람들이 나빠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관계의 방식이 달라졌고 무엇보다 마음의 허기를 다루는 방법이 변했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오늘 영상은 이 불륜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그냥 나쁜 짓이라고 단정 짓기보다 왜 이렇게 많아졌지?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그리고 그 중심엔 어떤 마음과 심리와 환경이 있는지 한 7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죄책감이 있으신 분, 배우자의 불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분, 또는 아직은 그런 일이 없지만 내 마음 한 구석이 자꾸만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불륜이 더 이상 충격적인 일이 아니게 됐다.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건 정말 큰 사건이었고 비난받는 사건이었고 숨겨야 되는 사건이었고 마치 사람 하나가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린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머 세상에,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런 반응들이 대다수죠. 왜냐하면 불륜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 도덕적인 붕괴였고 가정 파괴의 원인이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륜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그 선을 넘는다는 건 인생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불륜 기사가 올라오죠.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 심지어 유명 유튜브까지. 불륜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그냥 또 하나의 가십거리가 돼버린 거죠. 더 무서운 건 그런 사건을 본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분노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도 다시 방송에 나오고 유튜브도 하고 불륜에도 다 복귀하네? 이거 뭐지? 뭐 이런 인식, 그러니까 가볍게 여겨지는 인식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불륜하면 절대 해선 안 되는 일이 아니라 불륜하면 걸리면 좀 욕먹고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는 일,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금기가 옅어지고 그 충격이 묻어지면서 나도 혹시 이 정도는 그냥 감정일 뿐이잖아, 그렇게 경계선이 무너져가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뭔가 타락만이 아니에요. 사회 전체가 불륜을 가볍게 다루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정작 그 안에서 무너지는 가정, 눈물 흘리는 배우자, 상처받는 아이들의 존재는 점점 더 가려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사람들이 웃으며 소비하는 이 불륜 콘텐츠가 있어요. 드라마 속 멜로처럼 이 포장된 금기된 사랑 이야기,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연애상담 영상들, 이 모든 게 불륜은 나쁜 거지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뭐 다는 아니지만 이런 이상한 메시지를 심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오랫동안 받아들이다 보면 사람은 어느 순간 이 불륜을 현실적인 선택지 중에 하나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무서운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부부가 함께 밥 먹고 함께 TV 보고 주말이면 가족 단위로 움직이고 심지어 친구들하고 만나는 것도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야 했죠. 그만큼 눈치도 보이고 관계도 가까워졌어요. 근데 지금 어떨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게 꼭 물리적으로 혼자 있다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같은 집에 살아도 남편은 거실에서 스마트폰 보고 아내는 방에서 유튜브 보면서 각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 이게 너무 많죠. 게다가 요즘은 일하는 방식도 좀 달라졌죠. 재택근무, 출장, 야근, 단톡방 업무,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은 자유시간처럼 변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나는 그냥 혼자 쉬고 싶은 거야. 잠깐 누구랑 대화하고 싶었을 뿐이야. 근데 그 잠깐이 반복되고 익숙해지면 거기서부터 틈이 생기고 감정이 스며들고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누구의 간섭도 견제도 감시도 없다는 점이죠. 회사에 출근해 있으면 누구랑 문자하든 통화하든 카톡을 하든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불륜이 싹트기에 정말 이상적인 조건이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자기 감정을 숨기거나 조절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상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평범한 사람도 위험에 빠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처음엔 그냥 요즘 잘 지내세요로 시작했던 카톡, 점심시간에 주고받았던 몇 마디 농담, 퇴근길에 우연히 보게 된 메시지 한 줄, 그게 어느 순간 하루를 기다리게 만들고 혼자의 시간이 기다리시게 만들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죄책감 없이 마음을 내어주기 시작하는 순간 불륜이 이미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외로워서 그랬어요. 근데 이 외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자꾸 조용한 혼자의 시간들 속에서 천천히
아주 조용히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불륜을 막고 싶다면 가장 먼저 혼자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걸 꼭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혼자의 시간이 단지 휴식이 아닌 도피가 되고 있지 않은지, 마음을 기댈 대상을 찾고 있진 않은지, 혹은 이미 누군가에게 감정이 넘어가고 있진 않은지, 불륜은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에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셋째, 결혼은 행복이라는 공식이 무너졌다. 결혼 하면 예전에 이 단어에 모든 걸 걸었어요. 결혼만 하면 인생이 안정될 거야.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면 행복할 거야. 이롭지 않겠지. 든든하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결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은 어느 정도 맞아요.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서로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이 관계를 묶어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 공식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결혼 생활이라는 건 살아보면 알게 되는데 이게 사랑으로만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진짜 많이 알아요. 돈도 그렇고 감정, 육아, 집안일, 일, 건강, 시댁 문제, 장인, 장모 문제 너무 많죠. 어떤 날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인생 프로젝트 하나를 함께 진행하는 팀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서로를 버텨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말은 하는데 대화는 없고 같이 있는데 외롭고 문제는 많은데 해결은 없고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며들어요. 내가 기대했던 결혼 이게 맞나? 왜 난 더 외로워졌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사랑받는 느낌이 없지? 그 공허함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틈으로 누군가가 들어옵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감정을 공감해주고 당신 같은 사람은 사랑받아야 해요 이렇게 말해주면 그 말 한마디가 예전에 잊고 있고 잠자고 있었던 그 설레임을 깨우죠. 그게 불륜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사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아내보다 더 예쁜 것도 아니고 내 남편보다 돈을 더 잘 버는 것도 아니죠. 단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 감정의 불꽃처럼 튀어버리는 거예요. 결혼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 시대에 사람들은 점점 더 결혼의 판타지에 벗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신 감정의 충만함을 줄 수 있는 다른 누군가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륜이 생각보다 많아진 아주 현실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넷째, 사람들이 감정을 너무 쉽게 엽니다. 예전에 마음을 나누는 게 참 조심스러운 일이었죠.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까지는 오랜 시간, 신뢰, 공감이 필요했고 그마저도 아주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만 가능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나누는 게 너무 쉽죠.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뭐 DM만 한 보내고 뭐 톡 한 줄로 나 너무 요즘 힘들어요. 남편이랑 말이 안 통해요. 아내가 날 이해 못해요. 이런 말이 너무 쉽게 흘러나오고 잘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죠. 그래서 그 말에 힘드셨겠어요. 그 마음 저도 알아요. 당신은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뭐 이렇게 답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마음이 움직이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리죠. 문제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게 위로인지 공감인지 유혹인지 경기가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누군가 내 감정을 받아주고 내 외로움을 들어주고 내 마음을 공감해주는 그런 순간 그 사람은 내 일상이 되고 내 감정의 피난처가 되고 결국 나도 모르게 마음을 내어주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처음엔 그냥 말 상대였어요. 그냥 고민 들어주는 친구였고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감정을 주고받는 관계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당겨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남녀 사이에서 오갈 때는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이건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죠. 심리적인 작용이고 감정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요즘 시대는 감정을 나누는 게 자유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관계의 문을 너무 쉽게 열어주는 시대예요. 특히 외로움에 약한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흔들리는 시기일수록 한 줄의 메시지, 한 번의 대화가 관계를 넘어 감정으로 번져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불륜은 바로 그 사소한 감정 나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섯째, 외로움은 죄가 아니라는 착각.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불륜이 들통났을 때, 누군가에게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외로웠을 뿐이에요. 아내는 나를 이해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을 뿐이에요. 사실 상담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왠지 모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감정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살면서 외롭고 허전한 순간을 겪어봤으니까요. 그런데요, 외로움은 분명한 감정이지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건 선택이에요. 그 선택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타인이 아닙니다. 바로 나한테 있어요. 본인한테 있습니다. 외롭다고 해서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외롭다고 해서 감정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열어서 된다고 허락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외로움을 면죄부처럼 사용하죠.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내 감정의 위로였을 뿐이야. 이건 사랑이라기보다 생존이었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자기 합리화가 점점 죄책감을 무디게 만든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건 아니야 했던 사람도 나중에는 나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야. 누구한테도 말 못할 만큼 외로웠어. 이렇게 마음을 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행동이 너무 쉬워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가장 무너지냐면요. 바로 배우자예요. 혼자 참고 있었던 그 사람. 속으로 얼마나 울었을까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선택했을까? 나는 그 외로움을 못 채워줄 만큼 무가치했나? 이런 질문들을 자기 자신에게 계속 던지면서 혼자서 무너져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불륜을 선택한 사람은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외로움은 죄가 아닙니다. 맞아요. 그 감정은 사실 누구나 겪는 거예요. 근데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해답이에요. 불륜은 절대 외로움에 대한 정답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으로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그 순간의 위로가 내 인생 전체를 흔들고 소중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섯째, 자극에 너무 쉽게 노출된다. 지금 이 시대는요, 누구나 아무 때나 아무 쉽게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시대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부터 봐요? 핸드폰부터 보죠. 스마트폰을 킵니다.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쇼츠를 보고 인스타그램을 봅니다. 롤스를 보죠. 스크롤을 몇 번 넘겨도 자극적인 썸네일이 있어요. 또 선정적인 이야기가 있고요. 심지어 불륜을 미화하는 수많은 콘텐츠가 수두룩하게 쏟아집니다. 예전에 이런 거 보면은 어디 숨어서 잡지나 비디오를 봐야 했어요. 예전에는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죄책감도 있고 시간도 들어가고 노력도 필요했죠. 그러니 경계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그냥 알고리즘이 먼저 추천해줍니다. 혹시 이 영상에 관심 있으세요? 뭐 사람들이 요즘 이런 걸 많이 보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클릭하지 않아도 그냥 막 넘어가잖아요. 이런 자극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동의 없이. 더 무서운 건 한 번 그런 콘텐츠를 보면 그 이후로 계속 비싼 것 때문에 계속 올라옵니다. 이거 단순히 음란물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드라마 속 불륜 이야기, 아내 몰래 연애한 썰, 남편이 날 무시해서 다른 사람 만났어요. 이런 걸 사람들이 웃으며 소비하고 공감 버튼 누르고 댓글을 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점점 감각이 무너집니다. 양심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엔 이건 좀 심한데 하다가도 나중엔 요즘에 다 이런 거 보잖아. 이런 감정 뭐 어때서 저 사람도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해. 그렇게 내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선이 사라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외롭고 지친 상태에서 이런 자극적인 것들을 계속 접하면 그건 그냥 영상이 아니라 글이 아니라 내 감정을 흔드는 현실적인 유혹으로 다가오고 교육이 되고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혹과 교육은 늘 판타지처럼 달콤하게 포장돼 있어요. 아, 이건 사랑이야. 뭐 서로에게 필요한 거야. 누구에게 말 못하지만 우리들은 진심이야. 뭐 이런 메시지를 많이 보셨죠? 근데 그거 결국 현실에서는 아무 책임도 지지 못하는 감정들입니다. 문제는 자극을 받다가 아니라 그 자극에 무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뎌진 감정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전혀 죄책감이 없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는 지금 불륜을 금지된 사랑이 아니라 조금 특별한 감정처럼 소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불륜이 많아진 이유입니다. 일곱째, 누구나 한순간이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 바람 안 핍니다. 난 절대 그런 일 안 해요. 내 기준은 확고해요. 난 다르다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바람 필 줄 몰랐고 저도 그런 일 안 한 것으로 확고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느꼈어요. 불륜을 저지른 대부분 사람들이 그 전에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좋은 아빠였고 아이와 잘 놀아주는 엄마였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었고 누가 봐도 가정적인 사람이었고 심지어 제가 상담하신 분 중에는 뭐 교수님도 있고 뭐 어떤 박사님도 있고 심지어는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순간에 한 감정의 빈틈에 한마디 따뜻한 말에 무너졌어요. 그 무너짐은 큰 소리도 없고 경고도 없이 조용히 중요히 다가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말동무였어요. 요즘 어때요? 힘들죠? 그 마음 알아요. 그 몇 마디가 반복되다 보면 그 사람이 자꾸 떠오르고 기다려지고 그 사람의 말이 위로받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마음이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나면 자기 자신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러지? 이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게 바로 불륜이에요. 불륜은 도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계심이 무뎌진 어느 순간에 감정이 앞서고 이성이 놓치는 그 찰나에 찾아옵니다. 정말 평범한 사람도 마음의免疫力이 약해진 순간에 충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 누구에게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내 외로움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걸 모르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미 멀리 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경고예요. 불륜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우리가 한순간을 놓쳤을 때 벌어지는 일이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불륜이 생각보다 많은 이유 7가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어떤 이유는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고 어떤 이유는 마음을 깊은 곳을 찌르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도 사실 지금 그 경계선에 가까이 가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거예요. 불륜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감정의 문제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겠다고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처음엔 외로워서, 지쳐서,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이 되죠. 하지만
그렇게 흘러간 감정은 언젠간 반드시 현실이라는 벽을 만나고 그때부터는 감당할 수 없는 무너짐이 찾아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아이의 눈빛이 변하고 내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멈출 수 있는 때는 상처가 터지고 나서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외도회복TV는 당신이 다시 선 위에 설 수 있도록 언제나 이 자리에서 조용히 하지만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고요.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용기 있게 멈춤을 선택한다면 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